예, 안녕하세요. 예, 토종닭 사양관리 방역교육을 맡은 조연성 사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31년째 6개, 3개 토종닭 사육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2020년 가장 힘든 한 해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의 조사에 의하면 행복지수가 54위였다고 합니다. 153개 국가 중에서 61위를 차지해서 전년 대비 7위가 하락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시작해서 3월 22일 날 WTO 팬데믹을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한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고 사망자 수도 90만 명이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예방 대책으로는 우리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소비 감소가 이어진 가금 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과 생산 과잉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함으로 인해서 산업은 그 중장기 위기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닭의 생계 가격이 폭락으로 농가 소비가 감소하고 농가 수익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의해서 긴 장마가 지속되었고 태풍 피해도 아주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방역 교육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2003년 이후 고병원성 AI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도 토종닭이나 산란계 농장에서 저병원성 AI가 지속 검출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우리가 건강한 토종닭을 키우고 사양 관리를 잘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AI의 전파 요인이 사실은 철새의 도래 시기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축산 관리자들이 행동 지침과 행동을 인지하고 방역 주체인 우리 토종닭 농장과 토종닭 관련자들이 철저한 방역 인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것은 4가지 테마로 잡았습니다. 토종닭의 주요 일주의 사양 관리의 핵심을 알아보고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차단 방역, 그리고 토종닭의 주요 발생하는 질병, IBH, ILT, 콕시디움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계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양관리, 일주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토종닭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병아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료를 우리가 공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병아리와 사료에 사육 기술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그 개사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병아리의 선택이 중요한데 품질 좋은 병아리는 어떠한 병아리일까요? 빛나고 예민하여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또 깃털이 뽀송뽀송해야겠죠. 병아리가 균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꼽이 잘 아물어져 있고 백신 반응이 거의 없는 기계적 손상이 없는 그런 병아리를 우리는 좋은 병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병아리 품질이 중요할까요? 향상된 성적을 수익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훌륭한 시작은 훌륭한 마무리라고 합니다.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고 높은 모체 이해항체 수질을 유지해서 질병을 예방해야겠죠. 그러면 병아리 품질에 대한 어떠한 요인이 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종계의 연관성입니다. 종계의 주령과 종계의 건강 상태,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병아리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종란을 다루는 방법에 의해서 농장, 수송, 부화장의 위생적인 문제가 병아리의 품질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병아리의 생산과 운송, 또 농장의 육축 관리가 병아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병아리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까요? 병아리는 외관 관찰을 해보면 눈, 다리, 배꼽, 상처, 깃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병아리를 우리가 평가합니다. 우리가 좋은 병아리를 받으려면 부모가 가진 모체 이행항체 수준 높은 병아리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난황에서 배아 발육이 시작되면 7일령부터 전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화 3, 4일 전 그 LGY, 즉 모체 이행항체는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고 난항을 통해서 병아리 종계 모체에 이행항체가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종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를 하면 좋은 병아리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종계는 한 27주 정도 됐을 때 종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의 무게는 50g에서 54g 정도의 종란을 쓰게 되는데 32주령 이후에 피크의 산란율을 달성하면서 58주, 70주까지 종계를 사용하게 되죠. 58주 이후가 되면 종란 무게는 무려 60에서 64g 이상 높아집니다. 이럴 때 병아리의 무게도 상당히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피크의 기간에 있는 병아리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인 병아리 품질의 이슈 사항 중에서는 탈수가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상처가 생긴 외상, 레드호크, 그리고 이제 배꼽 불량, 세균에 의한 감염, 곰팡이의 감염, 그 암모니아에 의한 안구 각막 화상 등이 일반적인 농장과 병아리를 공급하는 회사에 이슈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탈수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까요? 예, 폐사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폐사가는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7일까지도 큰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수로 인한 폐사는 3, 4일령에 많은 폐사가 일어나서 그때 많은 병아리들을 도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죠. 우리가 그 병아리 도착 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병아리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받는 부화장이나 지역 담당 연계에서 사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아리의 도착 시간이 언제인지, 병아리를 언제 우리가 그 병아리를 준비를 해서 인력을 준비할 건지, 이런 사전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부화장의 수송기사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병아리가 도착하는 시간과 병아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사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병아리가 도착하기 전에 병아리를 빨리 개사에 입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준비해서 병아리를 내리게 되는 하차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탈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농장에서의 전략은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먼저 병아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장 안에 들어갔을 때 병아리들이 급수기의 위치라든지 급이기의 위치, 이런 시설물들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5일까지 가장 그 농장을 밖에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점등에서는 조도로 26수 이상을 권장합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런 어두운 곳에서는 병아리들이 움직임이 없고 서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저렇게 환하게 비쳤을 때는 병아들이 급수기와 급이기를 잘 찾아서 신속하게 사료 섭취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탈수가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물과 사료를 섭취해주는 보조기와 급수기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탈수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팁이죠. 우리가 입주 시 꼭 확인을 하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병아리가 도착했을 때 균일도가 있는 병아리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덤이 회사에서 3마리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덤이 3% 이상 들어있는지, 병아리의 크기와 무게를 확인하고 배꼽이 없는지를 외관을 확인합니다. 다리 상태, 항문에 흰색 분변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병아리에 윤기가 있는지,
그리고 병아리의 울음소리를 들어본다든지 수송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병아리를 잘 준비를 한 농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아리의 가장 초기에 중요한 일들은 온도 관리라고 볼 수 있죠. 온도를 32도 이상 공간을 높여서 병아리의 활동성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 온도가 23도 이상 높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닥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좋은 병아리에 선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계 관리가 우수한 백신 접종이나 균일도가 좋은 종계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낳은 종란을 선택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위생적인 부화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병아리가 입주 시 철저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7일령 이내 클레임을 요청해서 계약 사유 시에 농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병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병아리의 사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팁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토종닭을 잘 키우려면 경청을 해야 됩니다. 토종닭들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죠. 나의 상태, 나의 건강, 이런 신호를 우리 농장 주인들한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닭들이 내는 소리들, 닭들이 하는 행동들, 한쪽으로 몰린다든지 침울해 한다든지, 깃털의 상태에서 윤기가 있는지 폐사수를 그때그때 확인함으로 인해서 닭의 건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과 눈썹 주변의 상태, 사료 섭취, 음수량, 분변, 이런 것을 일일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신호들을 잘 분석하고 토종닭을 잘 크기 위한 전략과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러면 토종닭을 정말 잘 키우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육추 전에 우리는 목표 설정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농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토종닭을 키울 때 나의 토종닭 체중은 2.5kg를 키우겠다. 그리고 육성률은 96%를 달성해야겠다. 그리고 사료 요구율을 2.7 이상 달성하겠다. 사육일수는 한 80일 정도 키워야겠다. 이런 목표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와 기록과 트렌드, 생산하는 중체량의 트렌드,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를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죠. 그리고 내 농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이 사육의 공간은 정확한지, 급이기와 급수기 수는 정확한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육추실 준비 일주일간이 성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육추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토종닭 농장은 굉장히 시설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급수기도 니프를 설치하지 않고 일자 급수기를 설치한 사진을 지금 보고 있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병아리의 육추실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급수기 밑에 비닐을 깔고 사료를 공급을 해서 조기에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동, 그리고 보조 물통과 보조 사료통을 별도로 설치해서 병아리들이 많은 공간들을 이동하지 않고 쉽게 물과 사료를 먹을 수 있는 활동, 온도 차이가 개사 공간에 3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하는 온도 관리, 그리고 바닥의 온도는 29도 이상 따뜻하게 관리를 해서 병아리들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줘야 되고요. 습도 공급 장치를 구비해서 습도는 70%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육추 공간은 너무 많은 숫자를 넣어서 안 되고 평당 125수에서 150수 정도를 넣어서 육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닭이 일주일 이상 성장이 되면 넓혀주는 작업을 통해서 육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개사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많은 병아리들이 같이 이렇게 운집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병아리 도착 전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아리가 도착하면 하차 인원을 많이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병아리가 하차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열어는 사전에 25도에서 32도까지 높여져서 애열 상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과 사료 보조를 준비해서
쉽게 물과 사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습도 상태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영양을 준비해서 약할 수 있는 그 병아리들을 원기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의사가 방문을 해서 이때 병아리 상태나 혹시 질병적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병아리 하차 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송기사와 덤수를 확인하고 품질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서로 남김으로 인해서 병아리를 공급하는 회사와 서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을 필요가 있는 거죠. 부화장에서는 그 분양 확인증 서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득을 했는지 이런 서류들을 농장한테 주게 되죠. 이럴 때는 이런 서류들을 꼭 그 보관을 해서 그 방역이라든가 농장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 그 공급한 부화장에 같이 공유되도록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아리의 중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병아리 무게가 35g에서 40g 이상 피크 쪽에 나타나는 병아리는 아주 좋은 병아리라고 했죠. 근데 이제 초산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병아리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더 따뜻하게 좀 관리하고 더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게를 확인해 보는 순간 종개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일령에 맞는 그 백신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토종닭은 90일 이상 크기 때문에 부화장에서 하는 마렉 백신 그리고 법정 전염병인 MD 그리고 IBD 같은 그 백신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양 관리에 대한 팁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급수기라고 봅니다. 사실 그 사료도 좋은 사료를 먹어야 되지만 물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물을 공급하는 장치는 종형이 있고 일자급수기, 뒷불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수 라인의 병아리의 평균 키에 맞춰서 45도 각도로 매일매일 조정하고 급수 라인을 높여주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뒷불 급수기의 장점은 급수가 용이하고 바닥 관리가 용이하며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토종닭 농장들은 아직은 일자급수기 농장들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투자를 해서 닛불로 투자함으로 인해서 수인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 여름에도 토종닭 농장들이 그 더위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토종닭 농장들은 그 하우스 개사가 많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더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토종닭 농장들도 그 개사의 형태에 맞게 무창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창으로 농장을 좀 개조를 하고 터널을 통해서 유속을 중과시킴으로 인해서 더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쿨링 패드를 만들어서 시원한 그 장치들을 더 설치하면 좋겠지만 횡으로 설치하는 그 공기 전향 장치만 설치해도 상당히 그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전향 장치는 개사의 바닥에서 2.7에서 3m 위쪽에 삼각형 부분에 설치를 하고 개사에 따라서 이럴 때 20에서 30% 유속이 증가함으로써 병아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향 장치를 12m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병아리가 균일하게 온도를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은 우리가 그 병아리와 사육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개사의 그 시설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개사는 그 미국에 있는 그 현대화된 개사입니다. 한 명이 20만 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 16m, 150m의 대형화되어 있는 개사입니다. 제가 여기를 갔다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양계장이면 우리나라에서는 5명 이상이 관리를 해야 되고 많은 설비와 이런 부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현대화 개사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1인이 18만 수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선진국의 회사들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규모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고 또 전문화가 되고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토종닭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이제 H사의 농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는 데이터인데 위에 보는 보온덮개 계산은
2005년에 57% 농장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무창계사해야지 현대식계사는 11%였죠. 2018년 기준에 했을 때 보온덮개계사는 9%, 무창계사는 82%로 많은 그 시설의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현재 토종 땅 농장은 거꾸로 지금 2005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덮개계사가 아직도 57%, 유창계사가 한 33%, 무창계사는 11%밖에 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계사에서의 생산성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수한 병아리, 우수한 그 기술이 있어도 시설에서 떨어지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수한 사육 환경을 갖춘 계사가 지속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를 구축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현대화된 계사 농장을 기반으로 원가를 개선하고 햇삽을 받고 친환경, 동물복지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 시설이 낙후된 농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토종 땅 농장들이 대부분 아직은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또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양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종 땅 농장들의 현실의 문제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과감히 좀 하고 시설에 의한 그 성적과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종 땅에 개선된 농장들입니다. 시설이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단열을 보강하고 무창화를 시도한 그런 사례인데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사가 3회 이상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그리고 사육 환경이 좋음으로써 다른 농장들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시설에 대한 그런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농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부터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농장은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농장입니다. 이 아름다운 농장에 후계자가 있죠. 깨끗한 근무 환경에 의해서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 창출로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화된 자동화된 설비를 이 젊은 친구들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더 높은 성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좋은 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의 기본 구성은 그 옥수수, 소맥이 60%를 차지하고 대두박이 15%, 그리고 단백질, 기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종닭 사료는 배합 사료를 쓰고 있죠. 배합 상태에 따른 분류로 보면 단미 사료, 혼합 사료, 배합 사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화된 사료 공장에 의해서 대부분이 배합 사료를 토종닭 사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공 형태에서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알곡 사료, 가루 사료, 펠렛 사료, 크럼블 사료가 있는데 대부분 초기에 크럼블 사료와 펠렛 사료들을 그 후기에 공급을 하고 이래서 소화율을 향상시키고 사료 섭취량을 증가하고 허실을 방지하며 수송이 용이하고 살균된 사료를 공급을 하고 있죠. 사료의 기본은 영양의 밸런스입니다. 먹는 양과 먹는 질을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아미노산,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들이 잘 밸런스를 잡아서 최적의 사료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료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료는 FCR이라고 그러죠. FCR은 사료 요구이라고 합니다. 사료 요구일은 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소요하는 사료량을 말하죠. FCR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전적 발전이 90%, 영양적 발전이 10%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사료의 토종닭 사료의 원가 중에 사료가 차지하는 구성이 60%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료를 좋은 사료와 좋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품질이 좋은 사료는 사육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종닭을 잘 키우기 위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아리, 사육기술, 개사시설, 좋은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